자,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 복지가 따로 떼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또는 하나의 분야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 따로 떼어서 아이들을 봐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분히 청소년 복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 기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하나의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산업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변동, 이런 것들은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함께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사회적 위기, 이런 수많은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청소년 문제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한번 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2017년 출산율,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죠. 가임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추정되는, 평생 낳을 거라고 추정되는 아이의 수, 그러니까 1.17명입니다. 1.17명이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2명 낳는 사람도 있고 3명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성의 반 이상의 아이를 낳지 않고 평생을 보낸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아기 한 명만 있는데요. 더 이상 낳을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낳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이상 낳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다양한 문제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가족 구조의 변화가, 만약에 형제자매가 있으면 학교를 갔다 와서나 집에 있을 때 같이 놀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조금 늦게 오시거나 했을 때 서로 의지하거나 할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대화를 나눌 상대라든지 동년배 집단이 가정 안에 존재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혼율, 우리나라 이혼율 굉장히 높죠. 이혼율이 높으면 한부모 가정도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재혼을 할 가능성도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혼 가정도 또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많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혼한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막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맨날 막 서로 막 그냥 으르렁거리는 집안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아이의 건강에, 정서적 건강에도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결혼의 연기, 가정 해체로 인한 여성 가구주 비율의 증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는 연령이 되게 증가하는 거예요. 32세, 34세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고령 인구의 진화, 출산율이 감소하니까 여러분들 인구의 구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조금인데 노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애들 한 명이 먹여 살려야 할 노인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취업 여성의 급격한 증가, 그에 따른 저출산, 자녀 양육 문제, 이런 취업 여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꼭 남편 혼자 벌어서는 가정이 운영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여성이 사회